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50대 미만한테 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마치겠다. 네. 그래서 어제 벌써 10,000명이 넘게 맞았더라고요. 네,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겠다고 갑자기 전환한 거는 다른 백신은 모자라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잘 남아돌아요. 안 하니까 남아돌고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간다. 이게 또 결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부가 폐기됐다며. 그러니까 이 정권이 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해서 50대 미만, 즉 40대, 30대에게 마치겠다고 노는데 지금 EU나 여러 나라에서 자료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를 40대, 30대한테 맞히는 것은 이상 반응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다. 그래서 권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도 어떤 나라는 60세 이상만 맞추고 그다음에 아예 전면적으로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놓는 나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쪽일수록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그 이상 반응이 더 자주 일어나는 걸로 돼 있고 그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아예 안 맞고 코로나를 걸리는 게 덜 위험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갑자기 연령 기준이라는 게 한 번 정하면 바꾸면 안 되거든요. 원칙이라는 게. 네, 근데 갑자기 30에서 그 이야기 나오더니 며칠 지나고 30에서 50대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 의협에서 발표는 잘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의협이지. 위드 코로나 총 때매는 게 의협이 아니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교차 접종. 그래서 교차 접종을 갖다가 지금 이 정부가 국가적으로 교차 접종을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지정해가 거부할 권한도 없이 특히 이제 민간인은 안 맞으면 그만인데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이 교차 접종이 될 때 안 맞는 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이 뭡니까 구미 경찰서입니까? 그 저기 이 거기에 경찰 간부가 맞았다가 안 맞으면 곤란하니까. 건강한 경찰 간부가 맞았다가 사망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차 접종을 이런 식으로 해대는 것도 이거 그러면서 그거에 또 교차 접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럼 전부 교차 접종을 하지.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가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게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2차를 화이자 맞는 경우가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2차 두 번 다 맞는 것보다 항체 생성률이 더 높았다. 그런데 또 여기에 웃기는 게 화이자 1차 맞고 화이자를 2차 맞았을 때 화이자만 교차 접종 안 하고 화이자만 맞았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교차 접종한 경우보다 더 항체 형성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차 접종 안 할 수 있으면 화이자나 모더나로 맞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교차 접종을 이야기하는 거는 화이자 모더나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교차 접종으로 때우려다가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대 우편 집배원이 화이자 지금 2차 맞고 3일 만에 사망했는데 국가를 믿는다다가 죽었어요. 또 한 여성은 그 확진이 돼가 생활치료센터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꾸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CT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엑스선만 찍어서 엑스레이만 찍어가 그 뭐 폐렴 소견이 조금밖에 없다고 방치하다가 결국 병원도 못 가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죽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사례인데, 그러니까 거기 생활치료센터에 실질적으로 그 의료 인력이 제대로 파견돼 있겠습니까? 거기에 221명인데 의사 1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파견이 안 돼 있고 시설도 그냥 대충 그러겠죠. 그래서 참 지금 이거는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문제보다는 지금 그래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뭐 폭증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위중증 환자가. 근데 가을 겨울이 참 걱정입니다. 가을 겨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병상 확보하고 의료 인력 확보하고 이게 다 준비해 놔야 되는데 전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그냥 병원도 못 가고 죽는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의료 그 역량을 의료 자원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 또 반대로 급부로 이 일반 코로나 아닌 일반 중환자들이 또 피해를 보게 돼서 거기서 또 부수적 피해가 발생해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거기서도 조용히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에코모도 뭐 이리 쓰는 부분을 다투고 있다는 양쪽에서. 그렇죠. 자,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야기는 어제 이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아프간이 이제 저렇게 이 함락이 되어가. 저것들은 옛날에 탈레반이 아니다, 배나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뭐
아주 참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정보기관을 가지고 했는데도 예. 다 탈주하기도 전에 함락이 돼버려서 예. 지금 공항만 자기들이 유지한 채 네. 공항 입구는 탈레반이 검문소를 쓰죠. 이 모양 자체가 좀 웃기고 작아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바이든이 네. 너무 서두르고 그 아프간 그 정규군의 역량을 너무 높이 평가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높이 평가한 것보다 아마 그거 돈 안 된다는 거는 다 아는데 네, 내가 볼 때 발을 빼고 싶은 마음과 네. 또 정치나 선거를 생각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예.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건 그게 지금 함락이 오늘 내일 하는데 예. 그 캠프 데이비드로 별장 대통령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요. 그런데 15일 날 함락될 때 화상 회의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예. 참모 없이 참모들은 화상에 등장하고 아, 예. 자신이 그냥 이게 반팔 티 입고 저처럼 이렇게 네. 또 화상 회의예요. 네. 그러더만은 함락되고 나니까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는 응답도 안 하고 또 캠프 데이비드로 가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나사가 풀려도 너무 풀려버렸다. 예. 어떻게 함락이 될 만하면 휴가 중단해. 뭉가리한테 쇼하는 걸 배웠어야 되는데. 백악관 벙커에 다 와.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그러면 미군을 다시 정파해서 아프간 보고 더 들어오면 우리 다시 공격을 하겠다고 좀 협박이나 좀 하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프간의 이 카불에 반군이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예. 그래서 다 빼내고 그러고는 협상하야 철수하고 협상 안 하면 정부하고 협상해서 이 정권을 정리해라. 예. 안 그러면 우리 안 나가겠다고. 예. 너희들 막 협정 깨는데 우리가 왜 하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 머리 좋은 그 참모들이 했을 텐데 아마 바이든이 안 받아들였지 안 않을까요? 받아들였겠죠. 예, 예. 근데 나 저걸 보면서요. 미국의 국익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배째라고 바이든이 말을 하더만요. 예, 예. 저거 나라 저거가 안 예, 지키면 우리가 미군이 언제까지 더 희생할 수 없다. 또 각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도 미군이 주둔하는 게 네. 미국의 국익에 부합 안 되면 그렇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지금 아마 전쟁 이후에 최장 주둔을 하는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53년부터 그렇죠. 50년부터 다시 개입돼가 예, 예. 몇 년입니까? 71년째 있잖아요. 70, 예, 그렇죠. 그렇죠. 1950년을 예. 기준으로 하면. 예. 그러면 세계 최장으로 70년 이상을 한국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한국에서 훈련도 못하고 뭐 헬리콥터가 사격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포사격도 못하고 예, 예, 예? 비행기가 사격 훈련도 못하고 예. 그러면서 뭐 사드도 그 앞에 들어눕은 놈을 처리도 못하고 그렇. 그럼 이렇게 가면 네. 이게 도대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정권은 북한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문가리가 하는 모습이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 장애 중에 패시브 어그레시브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어요. 패시브, 어그레시브, 예. 수동적 공격, 수동적 공격형 패시브, 어그레시브. 인격 장애인데 이 문가리의 정권의 행태가 미국에 대한 행태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를 들면 사드도 해준다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계속 뒤로 다리를 걸고 예, 어깃장 놓고 예. 그다음에 저기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그런 행태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대놓고 들고 박는 게 아니라 예, 예. 앞에서는 예.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뒤로 예. 다리를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어깃장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수동 공격형 인격 장애인데 예. 그 모습하고 그 모습이 딱 연상되는 겁니다. 예. 지금 하는 행태가. 예. 근데 이제 미국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랑 평화협정을 맺는 때가 미군 철수라고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쉬울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평화협정 베트남하고 평화협정하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하고 평화협정한 다음에 미군 철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평화협정하면 미군 철수하겠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네. 철수를 하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구실이고 예.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안 하려니까 예. 딴 데보다 상황이 좀 나으니까 예. 이제 문가리가 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그렇죠.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종전을 종전으로 바꿔버려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고 네. 전쟁 끝났는데 유엔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미군 철수를 노리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죠. 남북 간에 네.
하기 전에 예. 한국에서 동의를 받았나면 동의 받아달라고 8.15 끝나고 국회에서 예. 종전선언과 예. 평화협정을 처결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야당이 반대도 밀어붙이겠다. 예. 그럼 국회에서 그 결의안을 채택해 놓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한국에서 예. 합의한 거다. 예.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국민이 합의한 거 아니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예. 종전선언하고 예. 평화협정을 예. 두 개를 합의를 해버리고 예. 그러면 중국은 우리 거 찬성해. 예. 그러면 미국 와서 찬성해. 미국 못하겠다. 예.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쟁 끝났는데 예. 유엔 사령부 왜 해체 안 하냐? 그렇죠. 그렇게 명분을 이어가면겠죠. 그러면 유엔 사령부 해체돼요. 예. 그럼 유엔 사령부 해체되면 판문점 휴전선은 우리가 예. 관리하겠다. 그래서 출입은 이제 미군은 빠져. 그리고 미군은 뭐 할 일도 없는데 전작권이고 뭐고 다 넘겨. 전시 작전권 넘겨주면 그냥 한미연합 가야죠. 사령부 해체하자. 예. 예. 그러면 미군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지요. 그렇죠. 지금 예. 그걸 노리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속가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이번에 그 8.15 때 예. 아프간 가불이 함락되는 날이잖아요. 예, 예. 8.15가. 예. 예. 그런데 그때 이 문가리가 일국의 대통령이라면서 예. 북한과 8.15 연설에서 예. 공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을 하겠다. 예. 그 연설 내용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평화협정 맺겠다는 이야기. 그렇죠. 예. 저는 그때 그걸 하는 걸 보고 저거는 아프간이 탈레반한테 함락될 때 월남 함락될 때 희열을 느꼈다면서 느꼈죠. 저것도 저기서도 희열을 느꼈을 거라고요. 미군이 도망간다. 우리도 저렇게 쫓아내야 그러니까 알면서 하는 거라니까요. 평화협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 추진하는 거예요. 전부 예. 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나라의 대통령을 한국의 안보라는 입장에서 매우 잘못 뽑았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국민 다수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예. 주식을 투자하는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자기 주식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아프간 카불에 네. 그 미국 대사관이 있는 데가 주요 국가의 대사관이 모여 있는 그렇죠. 가장 비싼 데예요. 예. 거기도 땅값이 만만찮았다더라고요. 네. 카불이 인구가 한 500만 사니까. 그러면 거기에 한국의 거의 강남 같은 청담동 같은 네. 아프간의 카불이 예. 카불의 그 외교관 네. 거기가 지금 탈레반에 넘어갔을 때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죠. 탈레반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그러니까 사적 재산권이 없어졌을 텐데. 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마자리 샤리프인가의 네. 그 도스툼이라고 네. 그 12 소울 전가는 영화에 네. 나왔던 네. 그 이 아프간 부통령 네. 국방장관까지 지낸 장군 네. 지금 도주했다가 다시 싸우러 오고 있다 뭐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집을 탈레반들이 아주 호화찬란한 집이죠. 네. 어쩌면 그 동네 명주니까 네. 그 사람 집을 갖다가 탈레반들이 점거해가 네. 거기서 묵고 놀고 앉은 사진 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동산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 없죠. 가치 전혀 없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분산된 위협으로 네. 인한 공포 저감 효과다. 네. 종북 세력들이 그 전략이 그거인 것 같아요. 계속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나라의 간첩이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스레시홀드를 역치를 낮춰버려 가지고 지금 국가보안법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화협정도 계속 평화협정 이 선이고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게 악인 것처럼 마치 자주국방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 국민들의 안보 불안에 대한 역치를 낮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군 철수하라고 네. 민주당 애들이 네. 곳곳에 이렇게 포스터를 크게 붙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이야기를 못했죠. 네. 미군 철수 내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경찰이 와서 그걸 보고도 네. 떼지도 않고 그냥 가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찰도 저거 정권하고 가까운 것들이 그렇죠. 네. 뗐다가 문제가 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미군 철수하라, 북한하고 뭐 손잡고 통일하자 해도 그 포스터를 경찰이 떼지를 못하는 나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여기 돈이 한국 사람들은 돈을 최상의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네.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네. 점심
심리학적으로 네. 정신과 의사시니까. 네. 그러면 강남에 내 집이 한 채 8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매체를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네. 아프간 사태를 이래 보면서, 우리가 월남전은 75년 일이니까 네. 46년 전 일이라서 네.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 둔감해졌다 칩시다. 네. 근데 내가 요즘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그림은 월남에서 봤던 그림 절로 갈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그림도 흑백이었고 네. 좀 고전적이었죠. 클래식하게. 네. 충격적이지만. 네. 근데 요즘은 칼라로 그냥 실시간으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신문의 그림밖에 못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뭐 우리 개인 스마트폰으로 심지어 그렇죠. 아프간의 실시간 트위스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저기에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지고 비행기 안에 깔려 죽고 총 맞아 죽고 공항에서 네. 예? 땀 넘어가려고 하고 거리에서 총을 쏴 죽고 시위를 하니까 총을 땡겨서 죽이고 그다음에 그 여성들이 피켓을 하고 그 여성이 브루크 안 했다고 쏘고 애를 또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나 상류층은 우리의 이 행복도 미군이 철수하면 언제든 절이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왜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런 사람들은 엄청 공포 가지고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공포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 아주 돈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네. 그렇게 돈이 뭐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준비들을 하는 거죠. 유학을 보내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준비를 다 그 아주 부자들은 다 그런 준비 다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미군 철수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나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그날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한 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치, 주식 가치 이런 거 다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훨씬 더 무기도 좋고 숫자도 많고 장부상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탈리반 병력이 6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밖에 안 된다고 네.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의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전쟁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50만 군대에 과연 얼마나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많이 있을까? 특히 그 위에 이제 별 장성급에서 그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요즘 주적을 북한이라고 안 하잖아요. 주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싸우고자 하는 투지를 길러주는 정신교육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만약에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북한에서 너네 서해 오도를 점령을 했어요.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그거 반환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반환 되겠습니까? 야금 이제 먹어보겠죠.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야금야금 수도권을 침범할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반격이나 취할 수 있겠어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서민들은 소확행이니 뭐 연론이 요래서하면서 순간의 행복을 누린다고 하고 부자들은 또 뭐 이 세상에 지금 뭐 뭡니까 요즘 뭐 에르메스하고 샤넬, 샤넬, 루이비통 그런 거에 이제 몰두하고 그다음 투기 이게 근데 살기 좋은 나라라 생각하고 실제로 진짜 부자들은 에르메스, 그런 거 있죠. 차등이 되는 거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실제로 그런 사치품들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면 사는 거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거기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치품으로 많이 사고요. 부자들은 실제로 자기가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거든요. 돈에 대한 가치를 더 부자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명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건 부자들은 이 상황을 조금 지켜보다가 아프간의 부자들도 다 그랬듯이 이 가니 대통령 딸은 브루클린에서 화 주택에 살면서 미술한다잖아요. 도수라며요. 그 화가라면서요. 그리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만약에 이제 상황이 진짜로 아니다 싶으면 뜨겠죠. 미리. 그러니까 떠서
갈 수 있는 네. 공간을 뭐 미국에 집도 사놨을 거고 네. 다 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미리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딱 보면 답이 나오니까 미리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이제 별의별 상황을 다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교훈을 느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 이 나라 국민들이요. 저게 그냥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나라에 보면 내가 볼 때 친북이나 종북적인 사고를 가지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내가 한 30%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원장님도 그래 보시면. 네. 그 지금 문갈이 지지하는 행태 보면 30%. 최소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하고 마주 보고 있는데 북한의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30%라면 이게 싸움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지금 저는 이제 1953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남쪽에 그 잠입해 있던 그 세력들이 계속 그들이 했던 노력들이 지금 완전히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주노총도 전부 종북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정교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종교계도 다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친북 종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치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는 조직력밖에 없거든요. 그 조직력이 없이는 못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북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 만약에 임종석이가 경무념인가요? 예. 거기 예전에 그 돈을 북한에 넘기기 전에 남쪽에서 소송을 해서 그 돈을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걸 안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썼잖아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임종석이 엄청 지탄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하나도 지탄 안 받고 있잖아요. 지탄조차도 없고 언론에 뭐 보도조차도 잘 안 되죠. 심각한 안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감증이 지속되고 미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따져보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 대선에서 또 지금 친북 종북적인 이 세력들이 다시 집권을 하면 그때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 세력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엿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그 내일 말한 거 봤어요. 53만 5천 톤을 쌀을 북한이 부족한 쌀을 다 보내주겠다. 한국에 요즘 쌀값 올라간 거 아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거는 수입해서 먹고 북한에서 부족한 거는 그냥 우리가 다 채워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이렇게 힘도 없다 뭐 이거 완전히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상당수가 북한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이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각 계층에 다 조직화되어 있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군 철수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준동을 하면 이거 쉽게 이렇게 아주 총 한 방 안 쏘고도 먹을 수 있어요. 북한이 남한을. 요 며칠 사이에 오늘 보면 주식시장이 막 대폭락을 하고 있네요. 60포인트 떨어지네요. 코스닥이 30포인트.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35포인트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폭락을 코스피가 떨어지는 거 가장 크게 이제 외국인들이 투매를 하고 있대요. 투매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태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원장님 그 국민들 앞에 정신 차리라고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그 안보 문제는 우리의 생명줄이니까 진짜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말은 좋잖아요. 평화협정 한 다음에 다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평화협정 이런 단어에 속지 마시고 자주국방이란 단어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석권 원장님 모시고 아프간 지금 패주 이후에 한국에서 또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n't